교수님 왜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마음이 급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갤러리 밀 스튜디오에서 우리 중구미술인협회 초대전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작은 규모의 전시장인데 우리가 한 150명 회원 중에 28분을 초대를 해서 작은 초대전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그 그림 하나하나를 소개하면서 우리 또 구독자님들이 미술 수업 그림 공부를 학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작품 임서령 선생님의 작품인데 요거는 동양화 기법에서 두 가지 기법을 혼합한 거예요. 첫 번째 이제 비단의 뒷면에다가 칠을 먼저 하는 것을 배채법이라 그러는데 이 화면 뒤에다가 뒷면에다가 칠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앞부분은 전체법이라고 해서 앞쪽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채법과 전체법의 두 가지 기법이 혼용된 건데 그림의 뜻을 보면 지금 대문이 이렇게 열려 있어요. 대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은 손님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즉 행운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이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입춘 때 입춘대길이라는 거를 이제 대문에 붙여서 행운이 들어오라고 하는 것처럼 한옥의 대문 이미지를 넣고 그 다음에 여성 한복의 이미지를 의인화해서 넣으면서 대문을 열고 행운을 맞아들이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두 팔 벌려서 복이여 어서 오라 환영합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그림에서 또 독특한 게 있다면 보통 이 정각 낙관을 기퉁에 찍는데 이 작가님은 중앙에 넣었어요. 마치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어떤 행운 복이 들어오게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작품은 우리 김부자 고문 선생님의 작품이에요. 창조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 작가가 여러 가지 뭐 비둘기도 넣고 과일나무도 넣고 새도 넣고 꽃도 넣고 막 이러한 것들이 새로운 창작되는 느낌을 잘 표현하신 것 같아요. 이 선생님은 25년 전에 우리 서울 중구미술인협회를 창설하신 아주 공로가 큰 대가이십니다. 작품을 오셨으면 자세히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강정옥 고문 선생님의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자세히 보면 여기에 이렇게 도드라지는 오브제 같은 게 있는데 요거를 이제 모델링 페이스트 제 유튜브에서 여러 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모델링 페이스트하고 아크릴 컬러로 작업을 했는데 이 그림의 뜻을 잘 살펴보면 우리 지금 이 시대 작금의 시대를 팬데믹 시대라 그러잖아요. 코로나 그 시대에 우리가 단절된 사회 단절된 사람들과의 만남과 소통을 소망하는 이미지를 담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게 사람의 형상이 보이죠. 이렇게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 있는 거. 여기도 사람들을 단순하게 비구상으로 그래픽화한 작품이에요. 아주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색감이 중간 톤에서 어찌 이렇게 아름다운 색감을 표현했는지 이 작가분의 화력이 정말로 오래되었다라는 게 색감에서 벌써 나타내고 있어요. 참 훌륭한 작품입니다. 다음 작품 제 거예요. 내 그림인데 원래 이 그림은 제가 가을이 가면이라는 제목으로 한 10년 전에 작품을 했었는데 그 그림이 너무나 이제 그리워서 또 다시 한번 해본 거예요. 이번에는 제목을 가을 사랑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여백 배경은
그러니까 겨울의 이미지예요. 초겨울의 이미지. 이걸 왜 넣냐면 가을에 아직도 단풍이 붉은데 날이 추워지는 거야, 겨울이. 그래서 너무나 그 계절에 서로 만남이지만 계절의 또 어긋남에 대한 거를 내가 표현을 했어요. 이걸 우리 이제 뭐 작가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사람의 마음으로 얘기를 하자면, 내 사랑은 아직도 붉은데 왜 나를 떠나나요?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아직도 끝나지 않는 사랑에 대한 갈망이에요. 조금 전에 사랑 얘기를 했는데 내 작품에서 그 다음 작품이 고용희 선생님의 작품이에요. 여기는 이제 그 바위 틈에 꽃이 하나가 피어난 거예요. 이분은 이제 장미 같은 걸로 표현을 했는데 구상이니까 별다른 설명은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그림을 보는 감상법 중에 연상법이라는 게 있어요. 연상법. 나는 이 그림을 보면서 조용필 노래 가사가 떠올랐어요. 그 노래 가사는 돌틈 사이 이름도 없는 들꽃으로 핀다 해도 나 진정 그대를 사랑하리라 라는 조용필 노래가 있어요. 그 그림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월선 선생님의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아주 자그마한 작품의 유화인데 이렇게 지금 물방울, 꽃잎에 튕겨져 나올 것 같은 물방울은 아마도 작가의 맑은 소망을 표현할 거고,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거는 어두운 사회 현실을 표현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아주 그림이 작기 때문에 굉장히 귀여워요. 아주 예쁜 작품이에요. 다음 작품 김영기 선생님의 호박꽃이라는 작품인데, 우리 지금 28점 작품 중에 유일하게 파스텔화예요. 파스텔로 표현한 작품인데 이건 역시 구상이니까 별도의 설명은 없는데, 호박꽃도 이렇게 예쁘다 라는 느낌으로 그림을 봤으면 좋겠어요. 독특한 건 이 주제를 정 가운데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간 좌측으로 배치함으로써 구성 요소가 돋보이는 작품이에요. 다음은 안미 선생님의 작품인데 로즈멜로우라는 작품이에요. 이 선생님은 우리 옆에 지금 총무직을 맡고 있는데 이번 전시로 한 10년은 더 늙었다고 해요. 아주 뭐 이 전시를 하기 위해서 맨발로 이 겨울에 뛰었다시피 한 선생님이신데, 로즈멜로우라고 적혀 있지만 우리 동양에서는 이 꽃을 뭐 양아욱이라고도 하고 또 접시꽃이라고도 해요. 도종환 시인의 접시꽃 당신이라는 게 있었죠. 굉장히 꽃을 아름답게 그렸는데 내 제자기 때문에 여기서 한마디만 한다면, 조금 더 그림을 아주 잘 그렸지만 좀 더 채도가 좀 떨어졌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작가는 현재 과도기예요. 자기만의 작품을 구사하려고 굉장한 고심을 하고 있는 과도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해봤다가 저 작업도 해봤다가 색을 밝게도 써봤다가 어둡게도 써봤다가 그러한 과도기성 그림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우리 서양 미술사를 보면 파블로 피카소가 그래 왔어요. 이것저것 다 그려봤어요. 구상, 비구상, 심지어는 도예 작품까지 색도 강하게 썼다가 옅게 썼다가, 그러한 과정에서 말년에는 자신만의 큐비즘, 입체파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미 선생님 작품에서도 나는 좀 채도가 너무 높은 것이 조금
불만이라고 했지만 이 작가의 과도기성 작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고민 요소가 잘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꽃 그림들은 별로 뭐 설명할 거 없이 그냥 감상하시면 되고, 김봉기 선생님 작품이에요. 내 마음의 평화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이번 초대전에서 내가 아주 극찬하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 그림도 수채화지만 아주 아름답게 잘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림을 자세히 보면 여기에 약간 오돌도돌한 마띠에르가 있는데, 다른 물성, 즉 아크릴이나 분체 같은 걸로 마띠에르를 주었다는 그러한 다양성도 있고, 무엇보다 프레임, 정말 내가 극찬하는 거예요. 보통 초대전이나 개인전에 자기 그림을 낼 때 액자에 대해서 우리가 작가라면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이 작품은 작가의 자식이야.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자기 자식을 바깥에 내보낼 때 알몸으로 내보내나? 그 다음에 그냥 후덜그레한 옷을 입혀서 내보내지는 않잖아. 진정한 작가라면 자기 작품에 액자, 프레임까지도 생각을 해야지 올바른 작가 정신이다를 나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여러 가지 그림이나 액자에 대한 걸 잘하신 서정화 선생님께 내가 정말 감사의 말씀을 회장으로서 올립니다. 다음 해바라기 그림. 해바라기 그림은 문혜숙 선생님의 작품이에요. 다음은 이제 우리 협회 지금 부회장을 맡고 계시는 박상미 선생님의 핑크릴리라는 작품이에요. 이 핑크릴리라는 꽃은 백합과의 꽃인데 카사블랑카라고도 하기도 해요. 오일 페인팅인데 두텁게 아주 그 마띠에르도 좀 느껴지면서 잘 표현된 작품 같습니다. 조금 전에 내가 액자 얘기를 했는데, 이 박상미 선생님은 이번 전시를 위해서 거금을 들여서 이렇게 액자를 새 것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높이 찬사의 박수를 올립니다. 아주 아름다워요. 건대하 고문 선생님의 작품인데, 이 선생님은 평소 도시를 많이 그려요. 도시라는 게 특히 서울, 어둡고, 지금 또 코로나 시대 침울하고, 그런데 이 선생님은 도시의 작업실을 갖고 있으면서도 도시를 자기의 놀이터처럼 생각을 해요. 그 도시의 풍경도 이분은 불빛을 꽃으로 봐요. 불빛조차도 꽃으로 보고, 도시가 갖고 있는 물질 문명 속에 인간의 소외의 그 상징을 비와 빛 이런 것으로 정화하는 제 작업을 시도하시고 계시는 작가분이세요. 아주 도시의 이미지를 우리 파인아트에 잘 적용시킨 훌륭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 액자를 안 한 그림, 이렇게 프레임, 제가 만져보면 잠깐, 액자가 안 된 그림을 옆면을 잘 채색을 함으로써 프레임 없이도 훌륭한 전시를 할 수가 있다는 걸 보여준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다음 이흥우 선생님의 작품인데, 저는 이 작품을 딱 보면서 느끼는 게, 가슴 벅차게 확 올라오는 게, 요즘 우리 미술 시장을 가보면 색이 너무 밝아, 너무 화려해. 왜냐? 팔리기 위해서 예쁜 것만 자꾸 찾는데, 진정한 회화의 맛은 색이 이렇게 다운돼야 돼요. 어두운 그림,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이 세상 모든 명작들은 전부 다 색이 어둡다는 거예요. 채도가 떨어질 때 작품은 돋보여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아주 색이 1차 색은 하나도 없어요. 2차, 3차, 4차 색까지 파레팅을 수없이 해서 만들어지는 색이에요. 마치 낭만주의의 그림을 보는 것 같아요. 다음 우리 김선희 선생님 작품. 얼굴도 고운 작가인데 그림 역시도 고와요. 그리고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잠깐 카메라를 약간 이렇게 측면으로 비춰보면 여기서 반짝이도 수채화인데 그걸 가미시켰다는 거예요. 그런 아주 다른 물질을 보통 수채화에서는 겁을 내면서 사용 안 하는데 우리 김선희 선생님은 그러한 편견을 깬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다음 이정희 선생님이 지금 전시하는 분 중에 두 분이라서 A자를 붙였어요. 일반적인 풍경화예요. 풍경속. 뭐 별 설명이 없이도 감상이 가능한 구상 작품입니다. 예, 정통 유화 기법이에요. 다음 윤무원 선생님의 일출인데 이 작품을 옆에서 자세히 보면 나무 판에다가 유화로 채색을 한 그림이에요. 반드시 캔버스에서만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가능하다. 사실 르네상스 때까지 그 이전 화가들은 캔버스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림을 어떻게 그렸을까? 유화물감 이전에도 그림을 그렸을까? 전부 다 나무판이었어요. 나무판을 사포질을 여러 번 해서 곱게 해서 나무판 위에다가 전부 다 그림을 그려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윤 선생님은 그 생각이 아니더라도 다른 물성으로 그림을 그리는 걸 보여준 작품이에요. 다음 엄계선 선생님의 작품. 이 거북이라는 이미지는 세상의 모든 경험을 등에다가 다 표시를 해둔 동물 같잖아요. 그래서 세월의 모든 경험을 등에 업은 거북이 가족이 밝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아주 귀여운 거북이 가족이네요. 네. 다음 임선화 선생님의 유화인데 이 선생님의 작품을 나는 늘 볼 때마다 대단한 필력을 갖고 있다.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아도 지금 그림 그리시는 모습이 내 눈앞에 선하게 느껴질 정도예요. 툭툭툭툭 이렇게 쳐가면서 명암 대비 세계 조화를 만들어내시는 아주 훌륭한 터치법을 갖고 계시고 그림의 색감조차도 아까 얘기한 채도가 조금 떨어진 듯 명도가 밝은 듯 그 중간된 것을 잘 이끌어내고 있고 여기를 보면 이 그림이 훌륭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자작나무의 공간이 똑같은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공간이 전부 다 다르게 작가가 머릿속에서 그 스트레스를 가지면서 작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작나무가 놓인 게 변화무쌍하잖아. 어떤 그림을 보면 똑같이 놓여 있는데 그거를 없앴어요. 정말 대단한 작품이고 우리 구독자들을 위해서 한 가지 더 이 그림에서 학습을 해야 되는 건 이 기저선, 하늘과 땅의 나눔을 기저선이라 그래요. 그 기저선을 반에 놓지 않았다는 거, 반보다 아래에 놓음으로써 안정감을 주었다는 거. 여기에 이 작품의 좋은 그런 스킬, 기법이 가지고 있어요.
다음 이제 정진래 선생님의 작품인데 이 우주와 나라 그랬어요. 이 우주 여기에 나선형으로 막 이렇게 나가는 거는 미래에 대한 우주라고 했지만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 그 다음에 황금색으로 이렇게 채색을 한 거는 행복과 가을의 수확을 뜻하는 그러한 이미지, 즉 또 뭐 어찌 보면 금전, 금전에 대한, 그래서 벽사진경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나쁜 것은 물리치고 좋은 것은 받아들인다가 벽사진경이라고 우리가 이제 국문학에서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아주 복이 들어오는 그림, 돈이 들어오는 그림으로 해석을 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다음 이제 박경규 선생님의 작품인데 이분 역시 우리 협회에 지금 부회장을 맡고 계세요. 그림 제목을 보면 Difference Masterpiece라고 되어 있어요. 이 뜻은 뭐냐 하면 내가 알고 있는 대상과 지금 보고 있는 대상이 같은가 다른가 다르지 않는가를 관객에게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이 그림의 모티브를 갖고 있는 그림이 모딜리아니의 큰 모자를 쓴 잔느라는 작품이거든요. 그 그림을 이렇게 재해석했어요. 이 작가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대상을 보는 태도와 시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 기존의 다른 거를 우리는 틀림이라고 해석을 하면서 남과 멀어지고 있다. 다른 것은 결코 틀린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대상을 보는 태도를 바꿈으로써 세상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고 좀 더 밝은 세상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어요. 아크릴 칼라로 채색을 했는데 이 작품을 자세히 보면 본 작품 모딜리아니의 작품에는 없는 얼굴에다가 하늘 맑은 기운을 불어 넣어줬어요. 재해석한 거죠. 비에이션한 작품이에요. 여기 검은 선을 저는 뭔가를 이렇게 붙였는지 알았는데 이 작가가 손으로 처음 다 이렇게 미려하게 그렸다고 해요. 대단한 스킬을 갖고 있어요. 모딜리아니의 잔느를 잠깐 소개를 하면 우리 서양 미술사의 피카소의 마지막 여인 제클린은 피카소가 죽자 7명의 아내를 가진 피카소였어요. 그런데 그 피카소의 7명의 아내들이 피카소 죽고 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나는 피카소랑 살았을 때가 제일 행복했다. 그런데 그 제클린은 피카소의 무덤에 가서 권총으로 자살을 해요. 죽어서도 당신에게 있겠다. 아까 내가 잠시 얘기했듯이 이 모딜리아니의 아내 잔느는 늘 모딜리아니가 귀족 출신의 아들인데 그림이 너무 안 팔리니까 가난했어요. 그래서 세탁소에 여인들이 그 시대에는 세탁물을 배달을 해줬대요. 요즘에 택배처럼. 그러면 그 세탁물 배달하는 아주머니를 잘 꼬드겨서 모델로 누드를 그렸고 모델비가 너무 없으니까 자기의 아내 잔느를 늘 그렸어요. 그런데 모딜리아니가 죽자 이틀 뒤에 두 번째 아이를 잉태한 몸으로 5층 건물에서 추락사해요. 자살을 해요. 그 죽기 전에 한 말이 있어요. 나는 죽어서도 그대의 모델이 될 거예요. 참 지고지순한 사랑이죠. 다음 봉미애 선생님. 이 선생님은 성씨 자체도 특이해요. 봉이에요, 봉. 그러다 보니까 작품도 좀 특이하게 하시는데
우리 한 시대를 풍미한 마릴린 monroe를 늘 작품에다가 개입시켜요. 그 시대 아이콘인 마릴린 monroe, 그녀의 아름다운 미소, 그 미소 속에 싸늘하게 담긴 우수, 이런 것들을 작품에 표현을 하는 작가인데, 그런 어떤 여성들이 갖고 있는 사랑과 우수가 곧 복미의 작가 자신과 같다라는 얘기를 늘 하곤 하는 작가예요. 여기에 귀걸이를 넣었어요. 다른 작품에서는 보통 밍크를 붙이기도 하는데, 그렇게 실질적인 그 물건을 레디메이드한, 레디메이드란 이런 거예요. 이미 소비자가 필요할 거다. 그래서 제조사들이 알아서 만들어. 그래서 그걸 사가게 하는 걸 레디메이드라고 그래요. 레디메이드. 레디메이드한 밍크나 이런 귀걸이를 작품에 도입시키는 오브제 하는 것은 지금의 일상을 보여주고 있어. 이 시대를, 이 시대에 어머 이런 것이 있었어요라는. 그래서 시대성. 비록 지난 시대의 주인공을 표현하지만 오브제는 또 이 시대의 레디메이드한 거를 다시 혼용함으로써 시대성을 잘 표현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인숙 선생님의 작품인데, 우리 협회 그 가장 그 청렴한 분이에요. 왜냐? 재물을 맡고 있으니까. 김인숙 선생님의 작품인데, 여기서 보여지는 동물은 가젤이라고 해요. 가젤. 몸이 굉장히 섬세하고 우아한 동물이죠. 이런 멸종 위기의 동물들이 자꾸만 없어 마치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 즉 우리의 기후에 대한 걱정을 그림으로 재해석해서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여기서 나타난 크게 그린 꽃은 히비스키스라는 꽃인데, 이렇게 실제 동물은 크고 꽃은 작은데, 이 작가는 지금 반대예요. 꽃은 크고 동물은 작게 그렸잖아요. 이러한 것을 미술 용어로 대페이즈망이라고 그래요. 대페이즈망. 어울리지 않는 크기, 어울리지 않는 것끼리 같이 모아서 보여주는 걸 대페이즈망 기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잘 표현된 작품이에요. 여기 꽃에서 수술해서 이렇게 쭉 올라오는 것이 아마도 이게 뭘까? 마침 김민숙 선생님 여기 나와 계신, 이게 어떤 우리의 소망, 희망인가요? 네, 희망과 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맞네요. 마침 이 선생님이 여기 방금 계셔서 물어봤는데, 희망과 우리의 미래의 꿈, 소망, 이런 것을 잘 표현한 작품이에요. 다음, 아까 얘기한 이정희 선생님 A, 이분은 이정희 B 작가분인데, 반구상, 반추상이라고 해요. 이러한 작품은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명암 단계, 그림자 단계를 전부 다 없애는 거예요. 마치 일본의 우키요의 그림을 보는 듯하게. 이걸 맨 처음에 시행한 서양 미술의 대가는 마네의 풀바디 위의 점심 식사를 보면 명암이 없어요. 그림자도 없어요. 그거는 일본의 우키요의 그림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런 반추상 기법으로 잘 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영화 선생님의 수채화인데, 이렇게 툭 보기에도 수채화를 참 오래 한 작가라는 게 느껴져요. 그런 어떤 면의 분할도 좋고, 구도도 가운데 없이 이렇게 넣고 어두운 색을 과감히 사용했고, 요 밑에 보면 녹색이 너무나 아름답죠. 저 녹색이
채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작품이에요. 별다른 설명 없이 감상이 가능한 작품이에요. 그 다음에 천웅희 선생님의 성모도의 붉은 추억이라는 작품인데, 저는 이 그림을 보고 처음에 보자마자 내 그림인지 알았어. 제가 예전에 이렇게 막 발랄하게 수채화 작업을 많이 했는데 이건 아크릴 작품이에요. 아주 발랄한 작품이에요. 그림 제목의 성모도의 꿈, 강화도에 있는 섬인데 이것이 어떤 작가 자신의 꿈인 것 같아요. 아주 잘 표현된 작품인데, 미국의 1960년대 추상 표현주의를 보는 듯한 좋은 작품입니다. 다음 이인숙 선생님의 작품인데, 낮과 밤이라는 어떤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선생님은 처음에 이제 대상물을 사진을 촬영을 해요. 그거를 컴퓨터로 옮겨서 이미지를 좀 변화시켜요. 거기서 나타난 이미지를 영감을 얻어서 채색을 해요. 이게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고 회화예요. 직접 자기가 페인팅 한 작품인데, 사람의 마음 속에, 몸 속에 흐르는 에너지를 표현한 작품입니다. 여기서 갖고 있는 파란색은 인간이 느끼는 평온함을 주는 서정적인 색이고, 노란색의 보색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순수하고 밝은 이미지라고 해요. 녹색은 자연이 갖고 있는 정적인 감정 표현, 이런 것을 잘 표현한 작품이에요. 이 작품에서 한 가지 독특하게 눈여겨볼 건 캔버스 옆면에도 사인이 가능하다. 이런 거는 액자 없이도 충분히 가능한 작업이에요. 강선희 선생님의 또 다른 나를이라는 작품이에요. 우리 옆에 사무국장님이신데 이런 형태를 우리 미술용으로는 토르소라고 해요. 토르소, 즉 팔, 머리, 다리가 없는 우리 인간의 몸체를 표현한 조각을 토르소라고 한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트루소 하는데, 트루소는 프랑스에 나는 적색 포도 이름이기도 하고 의사 이름이기도 하니까 좀 조심해서 토르소라고 발음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탈리아어인데 로마와 그리스에서 이런 조각물이 많이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이 트루소에서는 모든 팔, 다리, 그 머리 위를 제외해서 인간 몸의 정형미, 아름다움을 극대화시키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인간의 어떤 열정과 사랑, 희망을 이 트루소 안에, 몸통 안에 전부 다 집어넣었다고 보면 돼요. 재료는 FRP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서 내가 한마디 한다면, 이 트루소는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팔, 다리, 머리를 없앰으로써 뭐가 있냐면 몸, 신체만을 감상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어요. 얼굴이 있고 팔, 다리가 있으면 거기에 시선이 빼앗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정형미, 몸의 정형미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 트루소 작업이에요. 그래서 현대 조각가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장르예요. 아주 아름다운 작품이에요. 이 선생님이 아마 중국에서 활동으로 유명했던 분이시라 그런지 굉장히 중국 그 냄새도 나지만, 또한 어찌 보면 남과 여가 저는 느껴지는 훌륭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